우주 배경인데 이야기는 인간에 관한 것이었다. 처음 접했을 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우주가 배경인데 이야기는 철저하게 인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광팬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인류가 만든 기계가 인류를 멸종시켰다. 배틀스타 갤럭티카의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인류는 12개 행성, 이른바 식민지에 퍼져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인류가 만든 로봇 사일론이 반란을 일으켜 전쟁이 벌어졌다가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후 사일론이 다시 돌아왔고 단 몇 시간 만에 12개 식민지 인류 수십억 명이 전멸합니다. 살아남은 건 우주에 흩어져 있던 약 5만 명 뿐이었습니다. 낡은 전함 배틀스타 갤럭티카를 중심으로 민간 우주선 함대가 모였고 목표는 단 하나, 전설 속 13번째 식민지인 지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일론은 계속 이들의 뒤를 쫓습니다. 이 설정이 주는 충격은 큽니다. 수십억이 죽고 5만이 남았다는 것. 그 5만 명 안에서 정치가 벌어지고 사랑이 생기고 배신이 일어나고 신앙이 흔들립니다. 우주가 배경이지만 이야기는 철저하게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웅도 악당도 없다. 모두가 회색지대에 있다. 배틀스타 갤럭티카의 가장 강렬한 충격 중 하나는 인물들입니다. 선인도 악인도 없습니다. 모든 인물이 내적으로 복잡하고 모순적이며 옳은 결정과 그른 결정이 뒤섞이고 정의와 생존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윌리엄 아다마 함장은 군인의 원칙과 아버지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입니다. 완벽한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실수하고 무너지며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로라 로슬린 대통령은 원래 교육부 장관이었다가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된 인물입니다. 암 투병 중에 지도자가 됐고 신앙과 정치 사이, 원칙과 생존 사이에서 내리는 결정들이 드라마의 핵심을 이룹니다. 가이어스 발타는 가장 복잡한 인물입니다. 무의식 중에 사일론의 침공을 도운 천재 과학자로 겁쟁이이자 배신자이자 생존자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살아남아 자기 역할을 하는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비겁한 캐릭터입니다. 사일론 캐릭터인 식스도 있습니다. 기계이지만 감정이 있고 신앙이 있고 사랑을 합니다. 기계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채워난 캐릭터로 악당인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합니다. 특히 사일론 캐릭터들이 충격을 줍니다. 그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처럼 느끼고 인간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기계와 인간의 경계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드라마 내내 던집니다. 그리고 시즌이 진행되면서 인류 안에 사일론이 섞여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동료가 사일론일 수 있다는 공포. 그것이 냉전시대 메카시즘,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 이민자 혐오와 겹쳐 보였습니다. SF의 형식으로 지금 여기에 이야기를 했다. 이 드라마는 5가지 질문을 SF의 형식으로 던집니다. 첫째, 생존을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할 수 있는가입니다. 5만 명의 생존을 위해 대통령이 선거를 무효화하고 함정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언론을 통제합니다. 위기 앞에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후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인데 2004년 방영 당시 9.11 이후 부시 행정부의 애국법과 직접 겹쳐 보였습니다. 둘째, 고문은 허용될 수 있는가입니다. 사일론, 포로를 고문해야 동료를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드라마는 이 질문을 직접적으로 다뤘고 이라크 전쟁 포로 학대 논란이 한창이던 시기에 방영됐습니다. 셋째, 인간과 기계의 경계, AI는 인격체인가입니다. 사일론은 의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죽이는 것은 살인인가? 지금 AI 시대에 더 날카롭게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넷째, 신앙과 이성, 무엇이 인류를 이끄는가입니다. 드라마 전체가 신화와 예언, 종교적 상징으로 가득하고 이성적 판단과 신앙 사이에서 인물들이 갈등합니다. 월말 역시 이 질문에 대한 극단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다섯째, 복수와 화해, 적을 용서할 수 있는가입니다. 수십억 명을 죽인 사일론과 공존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지만 용서는 정의를 포기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분쟁과 전쟁 이후 사회의 화해 문제와 닮아 있습니다. SF를 문학의 반열에 올려놓은 드라마 배틀스타 갤럭티카는 방영 당시 SF 장르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깼습니다. 우주선과 로봇이 나오는데 정치 드라마가 되고 종교 드라마가 되고 전쟁 드라마가 됐습니다. 타임지는 2005년 역대 최고의 TV쇼 100선에 이 작품을 선정했는데 SF 드라마가 이 리스트에 오른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수상과 평가도 남달랐습니다. 2005년 피바디상을 가장 시사적인 드라마로 수상했고 에미상에도 다수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IMDb 평점 8.7로 역대 SF 드라마 중에서도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징적인 것은 UN 본부에서 특별 시사회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제작진과 배우들이 UN 본부에 초청돼 인권과 테러, 전쟁 포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픽션이 현실 정치 토론회 장으로 들어온 드문 사례였습니다.
왜 지금도 의미 있나?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수십억이 멸종하고 5만이 남아 지구를 찾아 나섭니다. 우주가 배경이지만 이야기는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인물은 이렇습니다. 선인도 악인도 없이 모두가 회색지대에서 살아갑니다. 가장 비겁한 자가 가장 오래 살아남기도 합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민주주의와 고문, AI의 인격, 신앙과 화해. SF의 형식으로 지금 여기에 질문을 던졌고 2025년 지금 다시 봐도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뉴사는 이렇습니다. 타임지 100대 TV쇼, 피바디상, UN 특별 시사회까지 SF를 문학의 반열에 올려놓은 드라마입니다. So Say We All, 살아남은 자들의 서사시. 배틀스타 갤럭티카는 단순한 SF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